요즘 가장 핫한 트렌드를 소개하는 시간이죠. 매일의 트렌드를 담다 M마켓. 안녕하세요. 앞으로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 트민남 김현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마켓의 이미 트렌드에 민감한 여자 트민녀 정수환입니다. 오! 으아, 안 벗는 삽니다. 예, 아주 관리 중입니다. 어때요? 어떤 관리 중인가요? 쌍꺼풀 관리 중이에요. 아, 네. 몸 관리, 몸. 몸 관리. 그래서 사실 요즘 운동을 좀 하고 있어요. 약간 좀 네. 관리하는 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네. 몸짱 관리하시나요? 일단은 뭐 어디를 가야 되면은 너무 번거로우니까 시간 날 때마다 팔굽혀펴기, 펌핑스. 윗몸 일으키기, 예, 그리고 이제 다리 끌어올려가지고 복근 만들기 뭐 이런 거 오. 등등 이제 집에서 여러 가지 운동. 그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운동 소개했잖아요. 맞아요. 그 뒤로 사실은 제가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시간이 꽤 가니까 조금씩 몸이 만들어지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때보다 나아졌을 거예요. 요즘은 몸짱도 몸짱이지만 건강을 위해서 이 코어 근육, 그러니까 중심 근육이라고 그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근테크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근테크. 예, 근육 플러스 재테크 합쳐서 근테크 이렇게 부르는데, 근육을 늘려서 건강에 투자를 하는 근테크가 트렌드로 확산되면서 운동 인구도 증가하게 되고 근력 강화 제품도 이목을 끌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저도 이 근력 키우기가 늘 고민이고 가장 큰 숙제예요. 근력 있어요? 키우고 있어요. 저 인바디를 쟀는데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네. 체지방이 너무 높고 몸무게에 비해서 근육량이 너무 없어서 엄청 날씬한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건강은 사실 그렇게 좋지 못한 밸런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육을 늘려서 건강한 몸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지금 정수 아나운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근육을 늘려라 그러니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저희 프로를 보시면서도 그래, 나는 지금 좀 살집이 많아. 이걸 빼고 근육으로 바꿔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정수 아나운서 보세요. 어디가 살이 있게 생겼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날씬한 사람도 근력이 없으면 문제가 된다. 맞아요. 마른 비만. 네, 그렇죠. 코어 근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눈 크게 뜨시고 같이 한번 보실까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육에 대한 관심 또한 부쩍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송파구의 한 재활병원을 찾았습니다. 최첨단 장비와 실력 있는 의료진들로 환자의 특성에 맞게 맞춤 치료를 진행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근육의 중요성을 알려줄 주인공은 근력 약화로 인해 허리나 무릎 등 관절의 통증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근육은 관절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근육량이 비정상적으로 감소될 경우 당뇨나 고혈압, 이상지혈증, 그리고 치매, 심장질환 등과 같은 매우 다양한 질환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근감소증과 같은 근육 감소로 인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화가 진행될수록 근육량 유지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특별히 더 중요한 근육을 꼽는다면 허벅지 근육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하체의 약 70% 정도가 분포되어 있고 그중 50% 정도는 허벅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허벅지 근육이 급격하게 감소될 경우 대표적인 노인성 관절 질환인 무릎 관절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영국 의학저널에 게재된 선행 연구에 따르면 허벅지 둘레가 두꺼울수록 조기 사망률 및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고 하였습니다. 오해도 많고 말도 많은 근육.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틀립니다. 운동 후 생기는 통증을 흔히 지연성 근육통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보통 일주일 이내, 늦어도 2주 이내는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연성 근육통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틀립니다. 두 가지 모두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와 운동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운동을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단백질 섭취만 하더라도 근육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할 때 목이 앞으로 그리고 등은 굽어지게 이렇게 굽은 등 자세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세와 반대가 되는 스트레칭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리는 완전히 펴주시고 등도 펴주시고 고개는 하늘 위로, 그리고 가슴은 활짝 열어주시는데 뒤에서 날개뼈, 견갑골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팔을 잡아당겨서 뒤쪽 날개뼈가 모여지도록 당기면서 가슴을 활짝 열어줍니다. 40분에서 50분 정도 앉아 계실 때마다 수시로 자주 해주실수록 좋습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9가지 아미노산은 우리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 섭취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의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에서 0.9g 정도가 됩니다. 외우기 쉽게 1g으로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동물성 단백질만 섭취하는 것보다는 식물성 단백질도 함께 고루 섭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건강한 근육을 위해 중요한 단백질 섭취. 단백질 섭취에 신경 쓰는 소비자 니즈에 따라 다양한 단백질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이게 가장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단백질 제품 가끔 사 먹는데 제품 많이 사 먹고, 그게 다른 단백질 드링크에 비해서 조금 걸쭉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일반 음료같이 마실 수 있어서 많이 사 먹고, 플러스 행사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사 먹습니다. 제 운동하면서 단백질 많이 먹으니까 그냥 챙겨 먹는 느낌이기는 해요. 예전에 그 미국의 풋볼 미식축구 있잖아요. 네네. 미식축구 선수 중에 우리 한국계 선수가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수가 MVP도 받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했는데 하인즈 선수인가? 뭐 제 기억엔 그래요. 근데 그 선수가 인대라든지 이런 게 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VIP를 받았대요. 어떻게?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네. 그만큼 뼈 주변에 있는 근력을 강화시켜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인대에 손상된 부분을 근력이 막아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대로 또 그만큼 근육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네요. 근육이 단단하면은 뒤틀림이라든지 이런 모든 거를 막아줄 수 있다는 오. 거죠. 뼈를 지탱해주고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근육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신체 노화로 인해서 근육세포의 수가 감소하면서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에 나이가 들면서 신체 활동이 적어지는 것도 근육량 감소의 원인이 되는데요. 학계에서는 이 40대 이후부터 매년 1에서 2%씩 근육량이 감소하고 60대부터는 급격하게 근육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게 근손실이라는 말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사실 지난 8회 때 저희가 이 운동 열풍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MZ세대뿐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노년을 준비하려는 이 장년층도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한번 얼마나 높아졌는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2년 이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요. 작년 주 1회 30분 이상 규칙적인 체육 활동을 한 사람은 응답자의 61%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부터 50대까지 청장년층의 운동 참여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 부분이 아주 집중되고 있는데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30대는 65.3%로 전년 대비 7.8% 정도가 늘어났고, 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라는 40대는 65.1%, 그리고 50대는 63.9%로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중장년층이 10대, 20대와 비교했을 때 더 많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제 주변에도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전문가도 얘기했듯이 운동도 운동이지만 단백질 섭취가 또 필수적이고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이 단백질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요. 국내 단백질 시장 규모는 2018년 813억 원에서 2021년 3,364억 원으로 무려 313.7%나 급증한 수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4천억 원대에 이른 것으로 이 식음료 업계는 추산하고 있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야, 예전에는 이 다이어트나 건강을 위해서 닭가슴살 또는 삶은 달걀을 싸서 네. 다니면서 이제 먹던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간편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제품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서 운동 러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운동은 즐겨하지 않는 이 죄책감을 단백질 함량이 많은 음식을 먹는 걸로 덜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뭐 단백질 과자,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자주 찾는데요. 한 웰니스 브랜드에서 이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2021년 5월 30일부터 2022년 5월 30일까지 이렇게 약 1년간 단백질 식품 연관어를 분석한 결과 단백질과 음료가 함께 언급된 이 정보량은 16만 781건으로 무려 전년 동기 대비 26.3%가 증가한 수치임이 확인됐습니다. 뒤이어서는 영양제 그리고 건강식품도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단백질을 활용한 음료 그리고 영양제들이 인기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 건강한 삶을 위해 필수인 적절한 운동과 단백질 섭취.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예, 사실은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섭취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챙겨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같이 확인해 보시죠.